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포인트 쏙쏙.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과 안성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도 많은데요. 교수님, 우선 유방 검진을 할 때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꼭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이 하나만 받으면 안 되나요? 네, 젊은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게 좋기는 한데요.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촬영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초음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 폐경 후에는 치밀도가 보편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유선 조직들이 지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로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분일수록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폐경이 되신 분들은 유방 촬영술만으로도 어느 정도 검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확대 수술한 여성에게 있어서의 검진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가슴 확대 수술의 방법도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보형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형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촬영이나 초음파만으로도 어느 정도 검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요즘은 최근에 필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자가지방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기존의 방식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검진을 위해서 MRI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유방 확대 상태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을 주치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잘 생기는 연령대가 중간값이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폐경이 올 때까지만 잘 버티면,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좀 안심해도 된다. 유방암이 좀 위험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방암의 발생 나이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구권 60세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도시화된 어떤 환경에서 식습관과 그런 것들이 서구화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10년, 20년 지나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50세 이후에 유방암의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폐경 전까지 암이 없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규칙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키가 크고 가슴이 큰 여성들의 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키와 이제 유방의 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몸의 체질량과 이제 BMI라고 하죠. 이제 비만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비만에 대한 연구는 폐경 후에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경이 되신 분들은 이 비만의 경우에 아마 지방세포가 많아지는데, 지방세포에서 그 폐경 이후에 어떤 에스트로겐 대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된 분들은 비만일수록 유방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폐경 전에는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체중을 늘릴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과 빛, 그리고 조명에 대한 얘기들도 있던데요. 이 불을 켜고자 하는 습관이 유방암 발병을 높이는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불을 켜고 주무시게 되면은 그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수면을 조절해주는 그런 우리 몸의 생체 리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손상들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은 있고요. 이제 그런 도시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깨어진 생체 리듬이 결국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습관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실수로 이렇게 켜놓고 주무셨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먹는 콩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콩에서 어떤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아니다. 좀 얘기가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콩의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중에서 아이소플라본이 대표적인 그런 물질인데, 이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걔를 좀 억제한다던가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 유방암을 보호하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재미난 것들은 이것들을 자연 상태로 섭취했을 때는 좋지만 이제 간혹 추출물로 먹는 경우에 오히려 나쁘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뭐 콩밥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권은 콩밥을 많이 먹는데 많이 드시는 분은 유방에 적다라는 연구들은 이미 잘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콩, 두부 드시는 식습관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가공을 거친 추출물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두가 좀 함몰이 되는 유두가 좀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좀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고요. 함몰유두와 유방암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유방암의 증상으로 함몰유두가 생길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정상적인 유두 형태였는데 어느 날 유두가 좀 들어간다. 그러면 혹시나 안에서 유방암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다더라 식의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건강365 박광식의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